원래 항공산업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수혜가들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커서 항공사를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몇몇 기업이 나눠먹는 항공사들 위해 말 그대로 반독과점을 하는 회사 둘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과 에어버스입니다. 오늘은 이 두 곳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둘은 말 그대로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을 반으로 쪼개먹고 있는 곳들인데요. 먼저 보잉사입니다. 보잉은 1916년에 윌리엄 보잉이 창업한 미국 항공기 제작 회사입니다. 시대를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을 때였습니다. 보잉도 처음에는 여객기가 아닌 군용기나 화물기 위주로 제작했었죠. 보잉이 만들어지고 한참 뒤 보잉에게 첫 번째 기회가 옵니다. 바로 세계대전인데요.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용기 제작사가 되었고 군용기로 돈을 벌게 됩니다. 이후 보잉은 꾸준히 여객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지만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1957년 보잉은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여객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피스 보잉 707을 만들어냅니다. 보잉 707은 비행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전에 여객기로 불리는 비행기는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도 적을 뿐더러 프로펠러를 사용해 날아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잉 707은 제트 엔진을 써서 날아가고 승객도 한 번에 100명을 넘게 태울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거대한 기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게 제작된 이 비행기에 보잉은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제트 엔진 여객기에는 700번대의 네이밍을 하자고 했고 앞에가 7로 시작하니 뒤에도 라임을 7로 맞추자고 하여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이때의 라임을 맞춰 지금까지도 보잉의 제트 엔진 여객기는 707, 727, 737 같은 숫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당시 여객기 시장은 더글라스라는 회사가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잉에서 707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보잉은 전 세계 여객기 시장에 단연 톱을 차지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보잉을 꺾을 수 있는 회사는 없어 보였죠. 707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 후 유럽의 정상들은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늘길이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산업의 키플레이어는 미국 회사 보잉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럽의 정상들은 서로 협력해서 보잉에 대항하는 여객기 회사를 만들기로 합니다. 회사의 이름은 에어버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첫 비행기인 A300의 개발을 시작하고 A300은 1974년 세상에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많은 항공사들은 이미 검증된 보잉사의 여객기 대신 새로 나온 에어버스의 여객기를 사기 꺼려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 만들어진 에어버스의 비행기는 유럽의 항공사들만 떠안고 가는 형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에어버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구세주의 이름은 바로 대한항공. 재미있게도 에어버스가 국제적 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컸는데요. 우리나라는 당시 군함에 설치하여 발사하는 대한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대한미사일의 대명사로 불리는 하푼을 구매하려고 했죠.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해군 전력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한국의 하푼을 팔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데요. 또 당시의 정치적 상황도 있어 결국 미국은 한국의 하푼을 팔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푼과 비슷한 대한미사일인 액조세를 팔라고 합니다. 프랑스도 처음에는 팔까 말까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얘네 미국에서 깔고 왔는데 우리가 팔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액조세 팔면 우리가 에어버스 비행기까지 사줄게 라고요. 그래서 전에 없던 패키지 딜로 팔리게 된 에어버스의 항공기는 대한항공에 도입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에어버스의 비행기가 괜찮은 겁니다. 가격도 보잉사보다 쌌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비행기를 추가로 더 가져와 도입하게 됩니다. 어차피 곧 88 올림픽이 있어서 비행기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성공적으로 에어버스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항공사에서도 우리도 한두 대 사서 날려볼까? 라고 주문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에어버스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덕분에 당시 대한항공 회장이었던 조중훈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고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툴루즈에 가면 레드카펫이 깔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한민국 덕에 에어버스는 현재 보잉과 업계 1, 2위를 다투며 사실상 여객기 산업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수가 비행기 제조사 수에 비해 많은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항공사 하나하나가 VIP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보통 1000억에서 5000억 정도 하거든요.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인 A380이 5000억 하는데 이거 10대만 주문받아도 5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굳이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를 쌓아놓을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얼마 전 VVVIP의 심기를 건드린 에어버스가 엄청난 위기를 맞을 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명 페인트 전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3대 석유
중에서도 고급 항공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그리고 카타르 항공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부의 냄새가 풍기죠. 그중 카타르 항공, 카타르에서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영 항공사입니다. 원래 카타르 하면 페라리,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이 널렸다고 하잖아요. 올머니 나라답게 비행기도 그냥 막 질러버립니다. 다른 데서 3대, 5대 이렇게 구매할 때 카타르 항공은 한 번에 10대, 20대 주문해요. 아까 비행기 한 대에 수천억 한다고 했잖아요. 카타르 항공이 현재 보유한 비행기 대수만 230대가 넘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이 150대, 아시아나가 80대 정도예요. 두 개 합쳐야 카타르 항공 정도 되겠네요. 2013년 에어버스에서 A350 새로운 모델 사전 예약을 받았을 때도 시원시원하게 질렀습니다. 30조 가까이 되는 금액에 80대 비행기를 주문했어요. 이렇게 카타르 항공은 에어버스에 VVIP 명단에 리스트를 올립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카타르 항공은 월드컵을 맞아 항공기의 외관을 이쁘게 하려고 재도색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려고 보니까 에어버스 비행기의 페인트 칠이 개판인 겁니다. 당연히 에어버스에 전화해서 따졌겠죠. 그런데 에어버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좀 배부르고 망조가 될 법한 회사에서 나올 만한 말 있잖아요. 아,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다른 데들도 다 그냥 운항하세요, 고객님. 2021년 6월 카타르 당국은 카타르 항공에서 운영하는 A350 비행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페인트가 심각하게 벗겨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카타르 공항은 이걸 가지고 에어버스를 소송 겁니다. 너네가 페인트 개판 쳐서 지금 못 뜨고 있으니 7,500억 보상과 하루 휴차 비용 50억 원씩 내 라고 한 거죠. 에어버스는 아니 페인트 벗겨진 게 어떻게 안전이랑 관련이 있냐 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동차도 페인트가 벗겨져도 굴러가긴 하잖아요. 어쨌건 에어버스도 화가 났나 봅니다. 너네같이 갑질하는 고객님들에게는 우리 비행기 더 못 줘요 라면서 카타르가 예약 주문한 A321 네오 50대를 취소해버립니다. 카타르 입장에선 웃기겠죠. 세상에 비행기 파는 데가 너만 있냐. 보란듯이 카타르 항공은 보잉사에 전화해서 A321 네오의 경쟁 기종인 777X와 737MAX를 각 50대, 100대씩 주문합니다. 주문 금액 규모는 약 40조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사실 보잉의 737MAX가 문제가 있는 기종이거든요. 이게 출시되고 나서 똑같은 사유로 추락사고가 잇따라 2번 발생해서 2019년 전세계 운항 중단이 되었다가 운항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기종이었어요. 사실 보잉 입장에서는 737MAX가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카타르가 50대를 주문해주니 둘이 싸우는 덕분에 가장 득을 본 승자가 된 것이었죠. 이렇게 피터지게 치고받던 카타르 항공과 에어버스는 2023년 2월에 합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서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각각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이 소송의 끝은 막을 내립니다. 카타르 항공 사건을 보면서 저는 두 회사가 모두 결국 반독점이라는 편안한 위치에 있다 보니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만약 비행기 회사가 자동차 회사처럼 한 20개, 30개 있었다면 과연 보잉은 심각한 결함을 낼 정도로 비행기를 설계한다거나 에어버스는 배째라식의 AS를 할 수 있었을까요? 스웨거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번에는 알고 타면 재미있는 비행기 기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